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유치원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을 뭘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 교육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듯이 이 아이들이 평생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가지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는 어릴 때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전에 저도 역시 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아이들 꿈을 키워주고 어떻게 체험을 해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진로 중에 진학, 그 초등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준비,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양육 태도인데요. 여기 지도 자세히 보시면 저희 나라를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크게 표가 나진 않는데요. 행복 르네상스라고 해서, 르네상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참 많이 변한다는 건 부모님도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후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 전에 그냥 부모님들은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가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행복하신가라는 거죠. 행복하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부모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한 부모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막 원하듯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서포트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 전문직을 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만은 나보다는 좀 행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원을 할 때 부모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열심히 아이들 학원에 실어 나르고 나는 힘들지만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 행복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영위하는 삶은 정말 그 아이들은 살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저서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도 또 똑같이 그 부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더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예시를 보면 우리가 이 OECD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죠. 그 중에도 여기 보시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사실 거의 상위급에 속합니다. 근데 주관적인 어떤 행복도는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뭐 자살률이 높다라든가 이런 거에도 대변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행복함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가치를 요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부모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당장 아이를 초등학교만 넣어도 중고등학교를 가게 돼도 사실 어느 대학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제 문제가 돼서도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3 조카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어느 대학을 쓸 건가 그리고 거기 가서 나중에 졸업하면 어떤 데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나라한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그리고 그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이나 직업의 안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실제로 저희같이 이렇게 다른 다양한 것들을 보고 어머니 좀 다르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정말 불안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갖춰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과연 적절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대학을 가면 다시 또 이제 취업 걱정에 열심히 스펙도 쌓아야 되고,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들이 아르바이트로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아주 힘들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취업을 했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취업의 과정들이 거쳐집니다. 그리고 또 그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경쟁들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경제적인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취미로 내 어떤 생활들을 영위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차지를 하면서 대부분 그게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복도라든가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고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은 내 생각을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입사 시험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얼마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모든 선발의 기준이었죠. 이제 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또 조금은 넘어갔지만 스펙의 시대. 그래서 지금 건국일의 최대의 스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행복한 일을 하거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가 하면 그것도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시 또 뭔가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스펙을 쌓는다.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변화한 이 세상에서 각각의 기업에서 혹은 각각의 업종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이 다 달라지는데, 거기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맞춰지는 인재로 양성이 될 것인가? 사실은 기업들도 지금 그게 가장 고민이라고 하죠. 앞으로 인재는 뭘 보고 뽑을 것인가?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저희 같으면 아직도 스펙을 보고 입사 시험을 쳐서 면접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요즘은 면접을 굉장히 다양화시켜서 몇 박 며칠씩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겪어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서류상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위주가 되겠죠. 앞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한계점을 가진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기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학은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그럼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어떤 인재에 걸맞는 역량을 키울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양육 태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심은 창의성이라는 거죠. 2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20년 전과 지금을 각자 부모님들 입장에서 20년 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에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 나와서 막 좋다고 막 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말만 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뭐 오만 자료를 다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서서히 다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빨리 무언가가 변화되어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창의성, 참 창의성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교육에서도 굉장히 창의성을 강조하시고 오랜 시간 교육들을 해왔죠. 그럼 창의성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창의성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창의성은 사실은 원래 뇌 구조상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자연스러운 뇌 구조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창의성은 사실은 그 전과 다르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후발적인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결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사고들을 계속해서 교육에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은 단순히 있는 것과 있는 것에서 단순 조합을 해서 어떤 조금 다른 면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창의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구현하지 못했던 가치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두 개를 강제 결합을 해서 무엇이 될까? 이런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고 그 사고력이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력에서 결합될 때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가장 고차원적인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의성을 요구할 때 새로운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현실에서 적응 가능한 거, 그러면서도 유용한 거, 이런 가치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서 유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내면 어떨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통 교육을 한다면은 이제는 네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너 나름대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풀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데서 했던 가장 최적의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뭐야? 너는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어? 네 생각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사회에서도 선발을 하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요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창의성, 그리고 남과 다른 창의성을 내는데 이게 일상생활화되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서야 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사실은 많이 길러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흔히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죠. 이 창의성 교육은 어릴 때부터 사고가 융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요즘 교육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역량. 지식이 아니고 내가 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뭐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역량.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전에 학력고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기억을 하는데요. 학력고사 세대 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그 원소 기호 외우는 방법, 노래에 넣어가지고 막 외우던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기발하는 그런 방법들도 동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발 시험에서 판가름이 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다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에 접근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옛날 학력고사 세대보다는 훨씬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이제 대입 시험으로 요즘은 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능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로 바뀌어져 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의 일선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바뀌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수능 모의고사를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출력을 해봤는데 수학 문제, 그리고 뭐 과학 문제는 저는 사실 문과라서 더 모르겠는데, 사실 국어 문제를 출력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문이 정말 길었습니다. 시험지가 몇 장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력만 하면서 문제를 눈으로 훑으면서 생각했던 게, 과연 우리나라 제도에서, 교육 제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닌데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내지는 반대로 이 정도의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은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거든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왜 필요하지?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아이들한테 자기 본인의 어떤 진로를 정하고 그거를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자기가 자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줬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그것도 항목을 딱딱 대학마다 정해가지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할 때 뭐 수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는데, 과연 얘들은 일반적인 학교 경험과 일상생활 경험에서 고3 때까지 이런 능력을 정말 채울 수 있는가?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그런 기회를 주고 이걸 쓰라고 하는가라는, 사실 저는 조금 뭐 유아교육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회의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그러면 대학을 가자고 하는데 선발하는 시험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얘들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잠깐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식의 소유,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정답을 찾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수학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어느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영어가 왜 필요한지, 나는 제2외국어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그걸 갖고 어떤 경험을 하고 싶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영어를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실제로 어떤 다른 외국어가 또 필요해지고 또 다른 언어와 관련된 어떤 능력이 필요해졌을 때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 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단순히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가, 어떤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필요한 게 협동 능력입니다. 그냥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둘인데 학원을 12군데 보낸다. 그래서 열심히 픽업을 하는 게 본인의 일이다. 그래서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밥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햄버거나 김밥 같은 걸 사서 차에서 애들 먹여가면서 애 둘을 여기저기 픽업을 다녔다. 이제 그 얘기 중에 다 참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참 사는 게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거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비밀이에요? 라고 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영어 학원이 어딘지를 알면 다른 아이가 거기 다니면 환경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 성적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도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면서 너는 요즘 어느 학원 다니니? 하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한테 옆집에 매일 보는 옆집 아주머니가 너는 요즘 어느 학원 다니니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요, 저는 뭐 그냥 별로 학원도 별로 안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 결국은 그 안에는 나는 친구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엄마를 통해서 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에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살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부모님들도 똑같이 내가 지금 부모 역할에서 1등, 2등, 3등, 4등 뭔가를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속으로는 억울할 거예요. 도대체 뭘로 부모 역할 등수를 매길 건데? 애들은 그 생각 안 할까요? 거기다 두 번째, 그럼 매기면 1등은 좋겠죠. 어딜 가나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2등, 3등은요? 아니면 저 밑에 꼴등은요? 부모 역할 내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형편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자식의 역할도 해야 되고 사회의 역군으로서 어떤 일을 나름대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전부 다 1등만 원하는 거죠. 1등만 원하다 보니까 개인 간 경쟁만 심화가 되고요. 어쨌든 자기만 잘 나오면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요. 거기서 또 좋은 뭐 직업을 가지거나 좋은 직장을 가고요. 이게 우선 가치였다면 사실 이제 많이 달라졌죠. 사회가 이제 뭐 지식 정보 사회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세요. 그렇단 말은 결국은 모든 지식 정보는 공유가 되는 세상이에요. 정말 좋은 지식일수록 공유가 돼버려요. 인터넷에 두드리면 다 알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혼자서 활용하기보다는 비슷한 관련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협업을 해서 이 세상에 없던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제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 우리 회사의 경쟁, 아니면 또 우리 팀의 경쟁.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걸 이미 다 알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학에서. 조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조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 갑자기 대학에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별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생기죠. 그게 무슨 탄산음료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복학생이라서 나는 못한다,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못해서 답답한 1학년이 막 이렇게 사이다 마시면서 정말 시원해, 그 말 못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 그런 광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나 환경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유치원 다니면서는 친구랑 같이 지내, 같이 놀아. 사실 거기서는 1, 2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학교만 들어가면 어때요? 옆에 아이가 내하고 같은 학원에 다녀도 안 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조별 과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협력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사회적 그 협업 능력 테스트 36개국을 테스트를 했는데 35위를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왜곡된 직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이디어 상사가 가로챘까 봐 제대로 얘기 안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팁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좁은 시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불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북유럽의 굉장히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례들 가보면 나와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의 의견들을 발표하고 뭔가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보면 조별로 혹은 또 그 그룹별로 굉장히 각자의 얘기들을 들어주고 각자의 얘기를 인정해주고 거기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또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할 때 애들한테 무한 경쟁 시대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에 우리 프로그램이 찾아갔더라고요. 거기에 박사과정을 하는 우리 학교 유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유학생이 말하기를 여기 오려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오려면 대학원에 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이게 한국에서도 지방대학에 석사 과정을 한 여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유수에 정말 좋은 그 대학에 아인슈타인이 나온 대학. 거기에 면접을 보는데 화상 전화로 일주일간 면접을 봤답니다. 근데 일주일간 무슨 면접을 보냐고, 그 교수는 계속 화상교사 면접만 하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MC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 말씀이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수뿐만이 아니고 그 방 안에 전공하는 그 방 안에 다른 연구원들하고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박사, 석사, 연구원들하고 다 돌아가면서 다 면접을 봤대. 그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해야 입학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뭘 배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화에서는 협업이 중요한 걸 알고 그 아이들한테 당연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학문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지만 해가는 과정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삼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교실, 학교 환경에서 그리고 또 사회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거기에 적합한 인재로 키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창의성, 정말 이전보다 더 남다른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창의성과, 그리고 이제는 지식보다는 단순 지식, 기억 지식보다는 실제로 이제는 실제 그 할 수 있는 역량, 그걸 키우는 교육,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시대가 왔다.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구형 내비게이션이다. 부모님은 혹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시키시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나요? 참 우리나라는 길도 좋아요, 그죠? 길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아도 약간 다른 길로 가거나 돌아가서 나중에 보면 새로운 길이 있고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부모는 구형 내비게이션 내지는 업데이트 시키지 않은 내비게이션이다. 물론 아예 모를 때 내비게이션이 구형이든 뭐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아이가 정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길들을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 최신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틀린 방법, 내 기준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길을 보는 방법보다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즘 그 학생들 면접을 봐보면 예전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의 학부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는 아이고 요즘 학부형들 정말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정말 학교에 있으면서 좋은 거는 그나마 그런 학생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내 스스로 뭐 걔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 뭐 단순히 얘기를 해서 뭐 머리 모양이나 외모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서 불구할 때 우리가 우리식으로 너는 이래서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자체를 아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그 학부모님 자녀들도 그렇죠. 어느 순간 아빠나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한 중학교쯤 아시죠? 중2. 그 중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세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는 저희보다는 뭐 학력이 아주 좋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뭘 알아? 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변에서 하는 말이 나는 대학도 나왔어. 근데 내 딸이 내 앞에서 엄마가 뭐 얘기를 하면 알아? 라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또 어떤 데 부모 교육을 가면 아버지하고 뭔가 아버지가 좀 이렇게 다양스럽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그냥 부모가 부모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하고 지금 아이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어떻게 바뀌었지? 라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사실 이런 구형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가 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힘을 기를 때 우리가 조금씩 뒤에서 같이 찾아봐주는 입장. 그리고 그러면서 그 덕분에 나도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금 더 세팅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기본에도 항상 얘기했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방식,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는 세상,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봐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키워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 직업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라는 건데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진로 직업 교육은 필요한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직업 교육? 요즘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한다던데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놓치는 게 두 가지인데, 유아기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고 뭐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때의 근로 정신이라는 거, 일에 대한 생각, 가치, 이걸 어릴 때부터 또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근로 정신이라 하면 사실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살 건데, 또 앞으로는 뭐 100세, 120세 세상이 된다는데, 이제는 60세에 퇴직을 하면 제2의 인생을 뭘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 시대가 됐고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한 3개, 4개의 직업을 가진답니다. 오랜 세월.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의 정년의 개념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수명도 길어지고, 평생 한 3개, 4개의 직업을 가져야 되면 예전처럼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직업은 단순히 그냥 뭐 소일거리로, 봉사 개념으로 뭐 단순한 어떤 직업을 조금 더 가지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한 3개, 4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딴다든가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일들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이 직업이란, 일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 꿈이 뭐냐 하면, 저 꿈 잘 모르겠는데요. 넌 뭘 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이러다가 또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까지 왔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면접을 봐보고 제일 요즘은 또 좀 걱정스러운 사안이 하나 있어요. 성적 갖고도 뽑지만 요즘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해서 아이들 면접을 보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 과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고 다양한 자료들, 이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대학에서. 근데 이렇게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대학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면접 볼 때 태도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유아교육을 하니까 유아교육과에 오고 싶으면 나는 유치원 교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런 면에서 정말 저하고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아교육과에 오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걸 원합니다, 보통 대학에서. 근데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심지어 이 입학사정관과 관련된 면접에서도 정답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활동, 체험 활동을 하고 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봉사 경험 몇 번 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책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돼 있는 어떤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다시 시도했던 그런 책들은 정말 이 책을 읽었어? 라고 물어보면 예, 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에서 조금 솔직하면 그 책은 정말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그 책을 읽었다고 저희는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 이것도 당연히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조금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까라는 약간의 도전 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떤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활동 같은 거, 정해진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따고 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물론 전공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땄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정하면 그 전공에 대한 실제적인 자기가 탐구하는 활동들조차도 획일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선발하면 좋을까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러면 교사를 한다,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알아보고 체험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해봤을 때 나는 이런 점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실제적인 그런 게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것조차도 획일화되고 정해진 정답들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일이라는 게 내 평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사회에는 어떻게 공헌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보고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 진로 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어떤 일을 해내고 묵묵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를 하고 좋은 교사가 된다든가 좋은 뭐 어떤 선생님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이 조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사실은 놀이를 통해서 하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아이들이 뭐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건 재밌네, 나 이런 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조금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정신 함량과 거기에 더불어서 유아기 때부터 이때부터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아인식이 시작되는 유아기, 그리고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초로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아기, 뭐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근로정신 함량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일에 대한 소중함,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벌써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장래 희망을 적어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몰랐대요, 부모는. 얘가 며칠을 뭐 꿍꿍거리고 있는 것 같다니 어느 날 아침에 밥 먹는 식탁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있어?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얘기냐고, 물려줄 게 어딨어? 엄마 아빠 노후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근데 왜? 그게 왜 아침부터 궁금해?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 이번 주까지 장래 희망을 적어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좀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거를 장래 희망으로 적고, 근데 물려줄 게 없다고 하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적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좀 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부터 일반인도 여러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놈 참 요즘은 중학생들도 정말 현실적이고 똑똑하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는 건데, 우리가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한테 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있구나. 일은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적성과 달라도 되고, 물론 다 적성에 맞춰서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또 먼저 산 선배로서 그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드디어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구나. 그리고 그걸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세대가 됐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유아기부터 자기 어떤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느낄 때부터, 그러면서 내가 매일 보는 부모가 내가 아침에 일을 가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야, 이런 게 사회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아이에게 전해주고, 물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 일은 이렇게 재밌어,
너희들과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재밌단다 라고 얘기해주고, 사실은 TV에서도 어디서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기에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탐색할 때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직업 교육을 이런 단계로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사실 자인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생활할 때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그거를 주로 배우고 나면 초등의 진로 탐색, 고등의 진로 준비, 구체적으로 넘어가고 대학을 가면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보통 학교 급별로 진로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는 자아인식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장학 자료에 다 나옵니다. 유아 근로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장학 지도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얘기 나눌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시교육청의 자료에 들어가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일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예를 한번 보시면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우리 아가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민할 때 화를, 너는 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 유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잘 없으시겠지만 속으로 답답하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편견, 단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뭐를 잘하는지 찾아주자라는 거예요. 유아기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이가 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있다 할 때, 네가 이걸 할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재밌게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중에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정말 이런 걸 잘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부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서서히 느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지만 유달리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자기 능력을 좀 더 잘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 몸으로 표현할 때 더 신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그 아이의 아주 지속적인 능력으로 또 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재밌어 하는가를 봐주는 거, 이게 직업교육의 유아기에 해야 되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유아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저런 직업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길러주는 거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에 주로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 체험 중에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떤 체험을 시켜줄 것인가. 아이마다 다 다르다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유아기 발달이라고 얘기할 때 발달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아십니다. 부모님들이 개인차 다 다르다. 부모님들 다 아시거든요. 아이가 둘만 있어도 같은 형제라도 다 다르다. 어떤 애는 말을 빨리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말을 늦기도 하고요. 근데 또 형제가 말이 늦는 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아 보니까 또 적절히 따라가니까 둘째는 덜 걱정하시고, 사실은 발달이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데 아이들마다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커가더라는 거죠.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이한테 요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그럼 우리 애는 뭐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때 이렇게 기질 검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얘가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일들을 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조금 이렇게 내적으로 집중하고 하는 일들을 더 잘할 것인가. 물론 어릴 때부터는요, 부족한 부분도 전인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더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사실 우리 아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봤던 그런 문항들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해봐서 우리 아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으신데요. 사실 내향적인 아이들한테는 혼자 있는 시간 배려해주고 너무 급하게 막 요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주로 좀 체험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애는 그런 거 있으시죠? 왜? 부모님들 당신이 스스로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학교 다닐 때 발표할 때 손 한 번 못 들어본 부모님들이 유치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우리 애는 왜 발표를 그렇게 안 할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닮은 걸 수도 있고요. 기질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면 돼요. 우리 아이는 너는 손을 들고 발표하기보다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왜 발표도 못해? 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기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우리 아이를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이의 능력은 굉장히 과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유명한 분들이죠. 아인슈타인, 피카소, 셰익스피어. 물론 우리 애들이 모두 셰익스피어가 될 수 있고 글 잘 쓴다고 다 셰익스피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영역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도 과연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영역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면 각각이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다 다르고, 그리고 물론 그 개인차도 또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이 영역이 가장 뛰어난데 그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거 못하는가의 차이도 또 아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중에 요 영역을 잘해 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유치원만 보내도 우리 아이가 그림도 잘 그렸으면 좋겠고 발표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달리기 할 때 1등도 또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원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적으로 넘어가면 1등을 해야 되니까 모든 과목이 다 성적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다 잘하는 영역이 다를 뿐더러 또 거기다가 과제 구체성은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데도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쓴 사람이 따로 있고 장편의 어떤 산문을 잘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통 말하는 대본, 희곡 이런 걸 잘 쓴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물론 그걸 다 골고루 잘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아주 과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이는 그중에 뭐를 잘할 수 있는가 다 달라서 요 표에 조금 아이들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아주 우수한 아이야, 유치원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보시다시피 우리 누구는 뭐를 좋아합니다, 뭐를 잘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를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채자라는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체험들을 가시면은 훨씬 아이한테 도움되는 직업 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떠나는 것들이 뭐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체험 활동들을 할 텐데,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골고루 데리고 다니시면서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처럼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미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아기에 아주 중요한 게 아이의 기질이 어떻고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도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유아기에 근로정신 함량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바로 이 아이들이 진학, 진로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초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유치원의 어머님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위에 초등학교 자제가 있는 분하고 아이가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넣는 엄마들은 무용담처럼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얘기하시면,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온 어머니들은 불안에 떠시면서 경외에 찬 모습으로 어머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막 표정을 지으시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참 불안하시겠구나. 또 유치원은 어떻게 지나왔는데 초등학교는 좀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업도 시작이 되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사실은 지금 같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없이도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가 이렇게 다
학교를 다 거쳐왔어요. 물론 뭐 요즘은 방법도 다르고 질도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초등학교 준비할 때 정말 조금 가볍게, 그리고 유치원과 연계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등학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경험이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생이 저희 학교 근처에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길에서 만났어요. 사실 유치원 애들은 원장 선생님까지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 4월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길래 그래 짧은 잘 다녀 재밌어 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짧은 시간 본인이 생각할 때 그 10분 안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2학기 뒷부분부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유치원에서 뭐 40분, 10분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쉬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몰아서 지금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꼭 반드시 갔다 와야 돼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교육한다든지 이런 교육들을 유치원에서 하고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준비물 스스로 챙기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뭘 요구하는 것들을 똑똑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사항 다른 친구들과 모둠 활동하고 순서 지키고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학업은 사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 소집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자료들도 다 있고 치약 통지서나 예방접종 확인서 이런 것들 정보가 다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기 입학. 1년에 한해서 조기 입학을 할 수도 있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신청서를 내시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인데요. 이제는 어머님들이 다니실 때 초등학교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완전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를 해서 초등 1, 2학년도 통합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교과서 제목도 학교와 나, 봄, 가족 이렇게 통합교과로 교과서가 제시가 되면서 유치원 교육을 잘 받으면, 누리과정을 잘 받으면 거기서 연계된 교육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봄에 대해서 배우면 유치원 봄에 대해서 유치원 수준에서 봄을 다루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봄을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넓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초등학교를 적절히 잘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유아기에 교육들을 그러니까 부모의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유아기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떤 주제의 부모교육에서도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한 번의 강의로 부모님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돌아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또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시겠죠. 근데 이 부모교육은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냥 걱정이 되고 마냥 불안할 때 그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살짝 이렇게 멈추는 역할. 아, 맞아. 이렇다고 하던데,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아이한테 무언가를 조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아이가 살 세상을 내가 모르면서 내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아기에 많은 중요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교육도 중요하고요. 더불어 사는 사회성 교육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또 하나 평생 이 아이가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전한 근로정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그거를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지원해 주는 거. 이 진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아이들을 잘 지원하셔서 이 아이들이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